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핵심을 꿰뚫는 스탁포스트입니다. 2025년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날까지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격동의 2주를 보냈습니다. 특정 테마의 뜨거운 열기와 정책이라는 거대한 빙하가 충돌하며 시장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오늘 스탁포스트에서는 이 격변의 시기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 충격과 테마 분할하는 새로운 시장 지형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우리 증시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소수의 거대 기술주가 시장을 이끄는 협소한 리더십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우지수는 잠잠했죠. 이는 시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고 결국 국내 증시에도 AI 반도체 같은 특정 테마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원자재 시장은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가는 안정적이었지만 닥터 쿠퍼 구리 가격은 톤당 9,600달러를 넘어서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닌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라는 구조적 수요가 만들어낸 그린플레이션, 즉 친환경 산업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 역시 공급 충격 소식에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선례를 따라 우호적인 타결을 기대하며 자동차주가 랠리를 펼쳤지만 협상 연기 소식에 시장은 급냉했습니다. 결국 7월 31일 15% 관세 부과라는 최악은 피했지만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뉴스에 파는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시장의 모든 관심을 다음 폭탄인 세제계 편안으로 이동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 국내 시장 내부는 극심한 양극화, 즉 거대한 분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4년 만에 최고치인 3,288선을 터치하며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 착시에 가까웠습니다. 7월 28일 삼성전자가 22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계약 소식에 6.8% 급등하며 그날 코스피 지수 상승분 전체를 홀로 이끌었습니다. 즉 삼성전자를 빼면 시장은 사실상 하락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 사이 코스닥은 철저히 소외되며 시장의 온기는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급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조선, 전력설비, 반도체 등 명확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소수의 종목에만 자금을 집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량주 선호를 넘어 높은 확신을 가진 테마에만 베팅하는 확신 기반 투자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프로들의 영역으로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만의 길을 간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과 전력설비 섹터입니다. 이들의 강세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슈퍼사이클이라는 확고한 현실에 기반했습니다. 조선업은 높은 신조선가와 수년간 쌓인 수주 잔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등의 호실적 발표로 성장 스토리를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한미협력 펀드 조성이라는 정책적 순풍까지 불었죠. 전력설비 테마 역시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글로벌 노후 전력망 교체라는 구조적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효성중공업 등이 실제 실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국내 정책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기에 더욱 빛났습니다. AI와 반도체 생태계는 가장 역동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국내 팹리스 퓨리오사 AI에서 시작해 차세대 기술인 유리기판으로, 그리고 마침내 삼성전자의 22조 원 파운드리 계약 소식과 함께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계약은 그동안 투기적으로 흐르던 AI 테마에 가시성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을 부여했고 가온칩스, 코미코 등 가치사슬 전반의 동반 급등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높은 변동성을 보인 테마도 있었습니다. 2차 전지와 리튬 테마는 중국의 감산 소식에 폭발적인 랠리를 보였지만 단기 수급에 의존했기에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같은 거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한편 시장의 혼란으로부터 절연된 대안적 피난처들도 있었습니다. K푸드 테마는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글로벌 히트를 치며 경기와 무관한 성장성을 보여주었고, 우주항공 테마에서는 스피어가 스페이스X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성장 스토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삼천당 제약의 비만 치료제 개발 성공처럼 개별 기업의 R&D 성과에 기반한 바이오주들은 시장의 방향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강세를 보이며 기술력 자체가 강력한 투자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31일
시장의 운명을 가른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인상. 이는 기업의 순이익 감소로 직결됩니다. 둘째,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20%로 인상. 거래 비용을 높여 시장 유동성을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조치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에서 과거 수준인 10억으로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문제를 넘어 시장의 수급 구조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야말로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8월 1일 우리 증시는 말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03% 폭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1조 7천억 원이 넘는 기록적인 쌍끌이 매도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폭락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측된 투매의 현재 가치화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강화되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을 100%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예견된 하락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팔아야 산다는 심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4분기에 발생할 매도 압력을 8월 1일 자로 앞당겨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패닉이 아닌 미래 위험을 회피하려는 냉정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붕괴되며 투자자들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말 매물 부담이 주가 상단을 억누르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됩니다. 둘째,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반발을 수용해 양도세 기준 강화 등 핵심 독소 조항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장의 강력한 안도 랠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시나리오입니다. 정책이 고수되는 가운데 거시 경제 환경까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며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제 정책 리스크가 가장 지배적인 변수로 부상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스탁포스트가 제안하는 전략은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의 한쪽 끝에는 정책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자산을 둡니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조선, 전력설비, K-푸드, 우주항공과 같은 수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벨의 다른 한쪽 끝에는 위험은 높지만 잠재적 상승 여력이 큰 성장 자산을 전술적으로 배분합니다. 정부의 정책 선회 시 수혜를 볼 종목이나 시장과 무관한 R&D 모멘텀을 가진 바이오 기업 등이 될 수 있겠죠. 향후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더 이상 지수나 테마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시적인 정책의 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개별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만큼이나 정치 지형에 대한 예리한 관찰이 중요한 투자 덕목이 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곡점에서 저희 스탁포스트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의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